그러면 이렇게 집에서 추적하는 거 다 좋은 거 알겠는데 뭐가 문제냐? 예상하시는 것처럼 악세스 문제죠. 바스큘라 악세스가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테크닉이죠. 버튼홀. 일본도 미국도 버튼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버튼홀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터널이 미리 만들어져 있고 위에 스카만 앉아있기 때문에 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인펙션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테리 사이드와 비너스 사이드에 항상 찌르는 자리가 미리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그냥 스카처럼 껍데기만 앉아있으면 덜 리들이라고 해서 앞이 뭉툭한 리들을 본인이 똑딱이나 추처럼 찌르는데 덜 리들이라고 해서 안 아픈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덜 리들은 니프로에서 만들고 있고요. 저희 센터가 니프로 기계를 쓰는데 한 6년 전부터 저희가 이 버튼홀 테크닉을 저희가 가리키는 센터입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그거를 더 이상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인펙션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환자들이 이거를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베인 쪽에 이렇게 요런 자국만 있어요. 그럼 거기다 그냥 찌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억세스하기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집에서 관리했을 때 이 인펙션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거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덜리들을 찔러서 두 개의 라인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RCT나 이런 스터디를 봐도 결국은 버튼홀은 인펙션 리스크가 매우 높아 보이고요. 쇼데일리 해머로 하루에 뭐 2번 또 뭐 길게 어쨌든 레귤라 인센타 해머보다는 혈관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인펙션 리스크는 더 올라갈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일본을 갔습니다. 네, 코로나가 풀리기 전에 8월에도 갔었고요. 이거는 지금 11월에 오사카에 있는 일본은 재택 혈액투석 연구회라는 게 실제로 있고요. 재택 혈액투석 연구회 학회가 따로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있었던 학회에 저희 연구회에 4명, 강은정 교수님, 유경동 교수님, 저하고 김성문 교수님 4명이서 오사카에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의 홈 헤모다이리시스의 트렌드는 어떤지 뭐 이런 거를 공부를 해왔고요. 여기 계신 분이 이제 마사카네 선생님이라고 일본의 재택 혈액투석 학회장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저희가 이제 같이 협업을 하기로 그렇게 해서 몇 주 후에 있을 KSM IAC의 이 마사카네 선생님이 오실 거고요. 저희가 재택 혈액투석 연구의 세션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기조 발표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일본은 홈 헤모다이리시스를 도입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거기 가서 프로그램을 보면요, 일본도 고민이 되게 많아요. 이걸 어떻게 익스펜션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래서 이 초록집을 저희가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냈더니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다, 고민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8월에 코로나가 풀리기 전에 비자를 받아서 진짜 어렵게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네, 김동기 교수님의 엄명이 있으셔서. 왜냐하면 저희가 재택 혈액투석 연구회가 처음에는 혈액투석기 국산화를요, 아까 보신 넥스트 스테이지 형태로 하려고 했어요. 포타블 아로가 없는 형태로. 근데 제가 합류를 하고 나서 일본 모델을 소개를 시켜드렸더니 일본 모델이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한번 다시 공부하라. 그래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제가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보시면 여기 있는 이 고토다 선생님은 일본의 오야마에 있는 저희 협력병원 근처에 있는 네프롤로지스트인데 이분은 8분의 홈 HD 환자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는 카테타가 뭐냐면요, 일본은 버튼홀도 많이 쓰는데 요새는 펌캣 같은 거를 조금 야들야들하게 만든 펌캣 같은 거를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홈 헤모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어떤 할아버님은 내가 그거 이렇게 하시면 뭐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전혀 불편하지 않고 자기는 골프도 치고 샤워도 하고 다 한대요. 너무 편하대요. 그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갈아주면 되지. 네. 그래서 이 카테타를 제가 지금 고토다 선생님이랑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전형적인 일본 분이시죠? 네,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일본 재택투석 영상 이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토다 선생님이 원래는 의료진이 절대로 이렇게 그걸 찾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토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8명을 셀렉션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6개월 동안 자기 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요. 본인이 프라이밍을 하고 본인이 버튼홀을 찌르고 본인이 기계를 만지고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6개월 동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과하신 분만 집으로 내보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흔히 쓰는 이거 라인 메신저를 가지고 영상 통화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요. 기계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요 기계는 리플로입니다. 리플로에 있는 엔지니어와 다이렉트로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링하는 고토다 선생님께는 환자 한 명당 한 달에 8만 행 정도의 수가를 줍니다. 그거는 모니터링을 해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환자를 한 번을 모니터링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거의 그런 일 없이 잘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2주에 한 번씩 이 환자들은 피검사와 약을 받기 위해서 센터에 어쨌든 와야 돼요. 투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모니터링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기계에 대한 트러블 슈팅은 거의 대부분 기계 회사가 해결해주고 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기계 옆에 보이는 저 조그만 기계가요, 포탑을 아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시노펙스 포탑을 아로 기계를 저도 오늘 프로토타입만 보고 처음 봤는데 우리나라 기계는 저보다 훨씬 더 작아요. 네, 그래서 한 대당 하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어떻게 사람이 하루에 한 번 투석을 안 하고 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분은 이제 오야마시는 도농복합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아침에 일본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거든요. 5시 반쯤 일어나서 6시 반 2시간 투석합니다. 그리고 출근해요. 그리고 저녁에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서 회식 같은 거 하잖아요. 뭐 남아비로 한두 잔 먹고 좀 피곤한데 그럼 자기 전에 한 3시간 더 합니다. 그리고 자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PD와 큰 차이가 없고요. 보시면 환자들의 얘기를 빌리면 제가 그 8명 중에 2분을 만났었는데 자기는 앞으로 이 시간을 할 거래요. 이게 너무 좋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얼굴을 보면요, 이 환자보다 얼굴이 더 좋아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던 제가 저기 있어요. 네. 이분은 프라이밍 하고요. 지금 찌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버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찔러요. 이렇게 찔러서 한 다음에 네, 지금 튜브에 있는 에어 빼고요. 네, 연결하고 있죠. 굉장히 잘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제가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터치패드를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긴 막대기를 가지고 지금 UF나 브로드플로우의 설정을 본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석을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컴퓨터 앞에요. 요게 차트예요. 자기가 차트를 쓰고 있어요. 지금 혈압계를 감았잖아요. 그래서 나 혈압 시작할 때 얼마 이런 걸 다 한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찍어서 보낸대요. 오늘 투석 끝났다. 나 얼마 뺐고 혈압 어땠다. 문제 있었다 없었다. 이거를 모니터링 센터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왜 센터 투석을 해야 되는지 이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게 굉장히 제가 인상이 깊었던 기억이 있어요.
ルクだ。自動だといいね。わかりました。はい。